네, 저희 학원은 부캐라고 해야 되나요? 서부학군 입시의 기준이고 고1 내신에 대한 강조를 중등부 학부모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실질적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는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그 이주아학원 좀 이렇게 단어 시험도 보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도 좀 길잖아요. 이렇게 이제 보내시게 될 때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도 지금 빡센 데를 또 보내고 계실 텐데 궁극적으로는 이 길의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고 애들이 어떤 입시를 치러야 되는지 그 전반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중3 학부모님도 계시고 중1, 2도 계시는데 사실은 지금 중3, 중2 이렇게 딱 묶고 중1 이렇게 따로 진행을 해야지 맞아요. 입시 구조 자체가. 그러나 지금은 같이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중등부 같은 경우는 그 이주아학원 여기가 중등부거든요. 지금 뭐 하는 데냐면 공부의 기본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중학교 내신 대비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중학교 내신은 뭐 어느 학교라 할지라도 다 성취도 평가를 하잖아요. A, B, C, D 이렇게 성취도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상대 평가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좀 시키려는 게 저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지금 HP 3, 2, 1 이렇게 이제 중3반은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중1, 2반에 HP라는 클래스를 저희가 안 열었어요. HP는 중3에만 명명을 시키는 클래스고 이름은 하이패스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톨게이트 지나갈 때 멈칫 안 하고 하이패스 하는 그런 관리죠. 자, 이렇게 중학교 1, 2학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다 하이패스라는 이름의 반에 배정이 됐어요. 3가 제일 높은 반이고 2, 그 다음에 1 이렇게 기본 기초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중등반에서도 저렇게 이름을 달리 붙이고 뭔가 이렇게 의미 있게 진행을 하려고 하냐면 중3이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중3이 너무 중요합니다. 중3이 왜 너무 중요한지 입시 과정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지금 현행 입시도 그렇고요. 앞으로 이제 교육 개정안 바뀌어서 이번에 중1 올라오는 학생들,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데 고1 내신이 완전히 깡패입니다, 지금. 고1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이제 뭔가 복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판세가 역전이 되냐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고1은 실제로 애들이 이제 들어가 봐야 이게 매운맛인지 마라맛인지를 느끼는 거지 지금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 마라맛을 딱 느꼈는데 나는 사실은 이런 맵찔이야. 한 번도 매운 걸 못 먹어봐갖고 적응이 도당치 안 되네. 이제 이러면 황당한 상황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 상황을 굉장히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본격적으로 정말 중3 때 점수를 만들어 놔야 어떤 게임에서의 시작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중3을 아예 다른 커리큘럼으로 하이패스 클래스라고 명령을 이렇게 지려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하이패스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은 어떤 진행을 하고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선택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남의 애가 거기를 다녀서 좋다 그래서 우리 애한테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입시 실적이 무조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 애가 그 주인공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유불리가 분명히 자녀한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한테 유리한, 불리한 고등학교가 어딘지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좀 필요하세요. 중3 때. 그래서 고교 선택의 기준을 중3 때 부단히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이제 좀 있으면 오니까 고1 됐을 때 내신을 몇 등급을 받을 건지에 대한 목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 몇 등급인지 알아야 목표도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 숫자가 중3 때 이제 매겨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이런 거 하려면 또 동기부여가 굉장히 필요한데 사실 대입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2등급이다, 1등급이다라는 게 약간 겉도는 얘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입에 대한 이해도 지금부터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진로에 맞는 시나리오 만들고 나한테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을 합니다. 좀 복잡하시죠? 뭐 갑자기 처음부터 난리 났네. 막 첫 페이지부터. 자, 이렇게 돼서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 이제 선수죠 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아이들보다 이제 뭐 1살 많은 선배들, 2살 많은, 3살 많은 선배들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애들은 이미 배정 발표가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 목요일까지 8번의 간담회 그리고 9번째 간담회까지 하고 오늘이 10번째 간담회인데 8번째 간담회가 뭐였냐면 각 학교별 간담회였어요. 그래서 뭐 대성고 간담회, 충암고 간담회, 선정고 간담회, 그래서 이제 입학 배정 받은 학생들만 모여서 학부모님들하고 이렇게 그 학교만의 간담회를 좀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걔네는 이미 판이 벌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어느 학교 배정됐으니까 거기서 이제 내신을 그 학교 결에 맞춰서 제대로 빡세게 준비를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수능 영어를 만드는 게 이제 우리의 미션입니다. 최저 등급 맞춰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학교 생활기록부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예행 연습이 아니라 실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점수가 나오면 1학년 마무리하고 또 2학년 1학기 마무리하면서 수시로 갈 때 어느 대학까지 지원 가능하냐, 합격 가능한 각이 어느 정도냐, 상향은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이 이제 추리기 시작하는 게 2학년 1학기 끝나고 나서부터 바로 원서 그 어떤 지원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 이제 나한테 맞는 학년별 대입 시나리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구간별로 보시면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은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같이 좀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중간 조금 강조를 드리자면 이주와 어학원 중등부는요, 뭐 유창한 영어, 뭐 원어민하고 뭐 소통이 가능한 영어, 영어를 영어답게 다 좋은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애매하고 이렇게 퉁치는 얘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게요. 고1 내신에 잘 볼 수 있게 만드는 애들을 만들기 위한 게 저희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들으시면은 우리 이제 막 중학교 1학년 올라오신 학부모님들이나 이제 중2, 중3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인데 고1이 뭐 그렇게 대단해? 뭐 여기가 무슨 대치동도 아니고 고1 내신이 그렇게 빡세다는 건가? 고2도 있고 고3도 있는데 근데 어찌됐건 저희는 고1을 목표로 지금 잡고 있어요.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와 어학원 중등부는 중1이든 중2든 중3이든 간에 고1 내신 준비가 목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교육 개정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마이크가 네? 앰프가 그거예요? 소리가 네네 예. 지금은 우리 현재 중학교 1학년 빼고요. 중학교 2, 3학년 학부모님 손 좀 들어주세요. 중 2, 3학년 학부모 감사합니다. 중 2, 3학년 학생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들 여기에 속해 있어요. 2015 교육개정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2022년도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이제 교육개정안이 발표가 됐고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속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 전년도 2015 교육개정안 전에는 2009 교육개정안이었습니다. 얘네가 누구냐면요. 지금 대학교 2학년 올라간 애들까지. 그러니까 이번에 대학교 1학년 올라간 애들이 2015 교육개정안에 첫 입시를 치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는 이제 2009 교육개정안에 속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주변의 지인이나 뭐 친지들 중에 이제 자녀 대학 보내고 했던 애들은 대체로 여기에 많겠죠. 올해 대학 간 애가 아니면. 그래서 그 엄마들이 그 형님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지금 현행 입시하고 안 맞을 경우가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지가 필요해요. 그 라떼는 말이야 했던 그 2009 교육개정안은 아주 간단해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시간표를 학교에서 다 정해버려요. 그리고 문과, 이과 나눠지는 거. 학부모님도 고등학교 때 다니셨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는 다 이제 섞어서 하다가 2학년 때는 문과, 이과 반을 이렇게 쫙쫙쫙 솔팅을 해서 문과는 다 똑같은 수업 듣고 이과는 또 나눠져서 똑같은 수업 듣고 이렇게 나눠졌던 거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문과에서도 이제 문과 과목에 무슨 과목 들을 건지도 다 결정이 되는 거고 이과도 마찬가지고 수능도 어때요? 과목별로 다 정해져 있었어요. 문과는 사탐, 이과는 과탐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근데 그게 끝났어요. 이제 끝났고 이제 대학교 2학년 올라간 애들까지만 그게 적용이 된 거고 이제 그 시대는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럼 2015 교육개정안에서 첫 시작을 때린 게 이번에 대학교 1학년 입학한 애들이 여기에 속했는데 지금 우리 애들도 여기 속해 있잖아요. 2, 3학년 애들은. 자, 지금 얘네들이 1학년에 딱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면은 뭘 하냐면은 공통과목이라는 수업을 들어요. 이거는
2009 교육개정안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을 듣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듣고 과학 실험을 듣는 학교도 있고 한국사 듣는 학교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공통 과목을 학교에서 딱 지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그 과목들을 1년 내내 그냥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할 게 아니라 그냥 학교가 정해졌어요. 근데 학교가 다 똑같냐면 다 똑같진 않습니다.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과목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1학년 때 상대평가를 해버리죠. 상대평가가 뭔지 아시죠? 애들을 줄을 쫙 세워가지고 4%까지만 1등급 주고 11%까지만 2등급 주고 23번까지만 3등급 줘서 1에서 9등급까지 줄을 세워서 등급별로 애들을 나누는 게 상대평가입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빡세게 공부시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학교는 상대평가 전혀 하지 않고 애들이 다 A등급, 조금 못하면 B등급인데 그 A등급이 몇 %예요? 해당 중학교에서? 거의 한 30%까지 줘요. 20, 30% 정도까지 주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 중학교가 연천 중학교가 아니라 연천 고등학교라고 해서 환산을 해버리면 그 내신은 A등급이 아니라 3등급이나 2등급일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왜냐면 성적표 A라고 받아오니까 곧잘하네? 이럴 줄 알았어. 나 닮아가지고 똑똑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보면 아닐 확률이 당연히 있죠. 대부분 아니에요. 대부분.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고1 때 딱 올라가서 상대평가 과목을 때려버립니다. 이때 이제 좌절감과 공부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 무너지는 애들이 상당히 많고 내신을 잘 딸 수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은 너무나 또 힘든 학교도 있고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행 입시 어떻게 되냐면 2학년에 탁 올라가면요. 그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보시면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라고 해서 선택 과목이라는 이름 보이시죠? 이 중에 일반 선택 과목은 똑같아요. 상대평가예요. 줄 세워서 4%, 11%, 23% 줄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 선택에 해당되는 과목들을 잠시 뒤에 보실 텐데 이과면 물화생지 원 과목들 그리고 뭐 문과면은 예를 들어서 그 영미문학 그리고 또 뭐 윤사, 사문, 동아시아사 이런 게 다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거는 다 상대평가예요. 경쟁을 하는 거고. 그런데 2학년의 일부 과목 그리고 3학년의 일부 과목들이 진로 선택이라는 과목들이 생깁니다. 진로 선택. 학교마다 달라요. 2학년 때 아예 진로 선택을 안 깔아버리는 학교도 있고 2학년 때 까는 학교도 있고 뭐 이러하는데 중요한 건 저 진로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저거는 약간 다시 중학교식으로다가 절대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A, B, C 이렇게 평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신이 덜 빡세죠. 진로 선택 과목은 점수로만 얘기한다면 내신이 덜 빡셉니다. 왜? 1, 2, 3등급까지 A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4, 5, 6등급을 B를 주겠다는 얘기니까 1에서 9등급까지 이렇게 쫙 돼 있던 거를 사실은 조금 퉁쳐가지고 묶어서 A, B, C 준다는 얘기니까 좀 덜 빡셉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행이에요.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1, 2, 3학년 다 저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고등학교 올라간 지금 현재 중3, 중2까지 다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왜 고1이 중요하다는지 대충 감이 조금 오세요? 고1 때 이걸 선점을 안 해놓으면 백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복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와요. 절대평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교육개정안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 애들부터 초6, 초5, 초4 이제 이런 잼민이들 우리 친구들은 2022 교육개정안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마무시하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도 여기 계신 분들, 여기에 속하는 분들 손 좀 잠깐 들어주세요. 네. 어머님들은 진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수시로 쏟아져 나오는 여러 가지 입시 정보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계속 공부하시면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다 모르니까. 첫 해니까 누가 알아요? 다 몰라요. 근데 누가 꼼꼼하게 공부를 다져가면서 아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자, 2022 교육개정안은 일단은 고1 때 상대평가하는 거 완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고1 때 내신이 완전 중요하네요. 자, 그런데 선택 과목들이 조금 더 확장이 됩니다. 아까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융합 선택이라는 과목까지 열려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과목의 구성이 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원 과목이 이제 약간 흩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1, 고2, 고3, 고2, 고3에 일반 융합 진로 선택들이 죄다 다 절대평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순간 다 이제 무조건 다 절대평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 학교에 내가 원하는 수업에 안 깔려 있다, 나 선정 갔는데 없다 그러면은 옆에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가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인강도 들을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열려 있는 상태고, 얘네 때부터는 수능도 바뀌어요. 수능이 바뀝니다. 수능은 일단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게 몇 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을 할 건데, 일단은 지금처럼 객관식 오지선다로만 내지 않는다는 거죠. 서술형이 무조건 나온다는 겁니다. 서술형이. 그럼 서술형을 몇 대 몇으로 할 거냐, 객관식이랑 서술형을 5대 5로 할 거냐, 7대 3으로 할 거냐, 3대 7로 할 거냐,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서술형이 들어갈 것은 정확하게 딱 일단 발표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목도 이제 수능 과목에 도대체 고2 때 배우는 융합 과목이 들어갈 거냐, 진로 선택 과목도 수능 과목에 선택이 되는 과목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혼란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행 입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당한 부분들, 교과 전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도대체 줄을 안 세우는데 누구를 추천을 해갖고 직윤을 서울대를 줄 거냐, 2명을. 애매하잖아요. 고1 때밖에 내신이 환산이 안 되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학이 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서영고, 서성환이, 중경외시, 동관원 딱 줄이 세워져 있는데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줄 세우기를 하다 만다는 얘기니까 어떤 다른 어나더 평가 방식이 또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죠.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되면 수능도 또 상대평가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이 국가 중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수능을, 대학에 입학하는 이 시험을 저렇게 객관식으로 보고 상대평가로 보는 국가는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어요. 굉장히 후진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자격고사처럼 패스페일로 가자, 이게 선진국가의 어떤 모형이고, 2022 교육개정안을 발표할 때에는 선진국형 입시제도를 반영하겠다라는 이름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 문구들이. 그래서 아무튼 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조금 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방금 손 드셨던 중학교 1학년 이제 올라가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중3, 중2 학부모님이신데 뒤에 동생 있는 애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혹시 또 모르잖아요. 또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적당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일단은 입시는 전반적으로 조금 파악을 하셔야만 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 뭐 어쩌라는 거예요? 어쩔 TV, 진짜 어쩌라는 겁니까? 일단 저렇게 판이 돌아가고 있으면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못 바꾸잖아요. 이건 우리의 통제 권한 안에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저걸 갖다가 좋네 나쁘네 어쩌네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정부가 또 이제 3월 9일 대선 끝나고 누가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게, 안 달라져요. 저건 이제 법적으로 다 정해진 거고, 고교학점제 가겠다는 것도 이미 다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얼마나 빡세게 갈 거냐, 덜 빡세게 갈 거냐, 이런 관건은 있겠습니다만은 차선 대권 주자가 누가 되든 간에 일단 고교학점제는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통제권 안에 없는 내용을 갖다가 왈가왈부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지혜롭게 딱 정하고 불평은 하지 말고 거기로 매진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일단 결론을 보니까 고1에 공통 과목이 모두가 다 상대평가로 한다라는 공통 지점이 있어요. 고1에 무슨 과목을 배우나요? 국영수죠. 수학은 뭘 배우죠? 수상수하예요. 현재로서는 수상수하. 이것도 좀 답답해요. 수상이 이제 1학기 내신인데 선행을 어디 하늘 끝까지 가고 앉았어. 당장 이거 몇 개월 뒤에 시험 봐야 되는 게 수상인데 왜 지금 이적을 하고 앉았고 확통을 하고 있고, 이제 중학교 3학년 애가 하는 거 좋은데 당장 봐야 될 시험의 실력이 좀 되는 애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전국이 지금 뭐 약간 눈 가리기식인가? 그러니까 묻지마 달리기를 한다는 느낌이 정말 강하거든요.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되고 마치 그냥 뭐 샤넬 오픈런 하는 거랑 비슷해 보여요. 갑자기 원래 없었던 게 생긴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막 등폭을 하고, 수학은 모두가 전국에 있는 애들이 다들 질주를 하니까 우리 애도 똑같이 하고 있고, 근데 첫 내신에서 무슨 과목을 어느 역량까지 보는지 우리가 알고 있냐는 거예요. 고1 때 내신이 저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러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진로 선택, 일반 선택 과목들이 생긴다는 것은 저 과목의 내신이랑 점수에만 꽂히실 게 아니라 저게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를 딱 맞추고 나서 6장의 원서를 쓰는 걸 우리가 수시 전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시 전형에서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으로 원서를 쓰게 되는데요. 잠시 뒤에 또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그중에 종합 전형이라는 게 이제 잘 아시는 조국 사태하고 연루가 되어 있는 그거잖아요. 생기부를 작성을 해서 아이가 얼마나 우리 학과적 합성, 대학에 갔을 때 그 과에 적당한 아이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생기부를 통해서 반영하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지금 이렇게 선택 과목들을 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연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빨이 딱 맞죠. 그리고 고교학점제도 딱 이빨이 맞습니다. 그래서 종합 전형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점수를 숫자로 만드는 거에만 너무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를 만들어야죠. 영문과를 갈 거다, 기계공학을 갈 거다, 의대를 갈 거다 그러면은 고1 때부터 고2 3학년 1학기까지 전반적 생기부의 시나리오가 반드시 나와줘야만 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고요. 고1 올라간다고 해서 각 학교에 다니는 선생님들이 다 일로 와봐. 멱살 잡고 너 이거 진로니까 지금부터 이 보고서를 쓰는 거다. 며칠까지다. 이렇게 해줄 것 같으세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기도 다 먹어본 애가 먹는다고 중학교 과정에서 생기부가 뭔지 이해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진로라든가 적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테스팅을 끝내서 엄마랑 얘가 계열별로 지금 이과다 문과다 그러면은 이과 문과 중에서도 어느 계열인지가 뭔가 끝나야 고등학교 입학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이 만약에 여기서 주도권을 못 잡으셨어요? 너무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죽겠고 재미도 1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몰라 그냥 학원 보내고 학교 가면 어지간히 해주겠지, 혹은 좋은 고등학교 보내면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런 일 없어요. 어느 고등학교를 보내도 학교가 알아서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목고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진로가 아닌 선택 과목에 대한 방향성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 사실 역전되는 게 좀 어렵다.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예년에는 애가 중2 때, 중3 때 사춘기가 시게 왔어요. 만약에.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걔를. 저도 이제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뭔 짓을 해도 일단 얘기가 귀에 안 들어가고 있고, 와, 약간 또 다른 생명체인가? 내가 안 낳나? 약간 이런 느낌이고, 어떻게 된 거지? 뭐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특히 첫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때릴까? 죽일까? 막 이러다가 달래고 별짓을 다 해도 잘 안 돼요. 그쵸?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관계가 막 틀어지기 시작하고, 참 엄마들이 진짜 우은영 박사님 찾아가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게 길어지면 고1 때는 어떻게 되냐면 공부는 또 해요. 어딜 보내든 애들은 공부를 해요. 근데 중2, 3 때 그렇게 너무 헤매는 게 오래되고 뭔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사실상 지금 고1 때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고2가 되면 조금 더 정신을 차리겠지만 입시구조상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에 다수 과목들이 깔려 있다 보니까 정신을 차려도 역전을 하기는 좀 어렵다.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중학교 현재 3학년 학생들, 이 친구들은 지금 황금돼지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중3 말고 지금 저기 고1 올라가는 애들이 황금돼지띠 맞나요? 어머님들이 황금돼지띠죠. 중3이. 이때 이제 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47만 명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재수생 들어오면은 3만 명 정도 좀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뭐 장난 아니었어요. 옛날에 다 50만 명 넘고 이랬는데 작년 수능부터 이제 49만 명으로 훅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입시 연령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러나 우리 중3 학생들보다 그 위에 2005년생들은 굉장히 또 적어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중3 때 또 황금돼지들하고 전략적 엄마들이 많이 계셔서 고에 이제 아이들을 많이 낳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인원이 많고, 중2는 이제 이거보다는 인원이 좀 적습니다. 근데 중2는 재수할 수가 없다라고 써놨어요. 왜 그래요? 입시 완전 바뀌잖아요. 2022 교육개정은 수능이 일단 바뀌어버려요. 내신도 바뀌지만 수능이 완전히 과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2 학생들은 참 내신이든 수능이든 자기 입시 구조를 생각을 했다 막차 탄 거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가능하면 그 해에 무조건 입시를 끝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1은 이게 지금 고교 학점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가 시작이 되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들이 이제 막 발표가 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중3 때 발표 날 거고요. 얘네가 중3 때, 중1짜리가 이제 중3이 될 때 발표가 날 거고, 특히나 이제 고2가 되면 4월 달에 또 정확한 발표가 나와요. 대학에서 어떻게 애들을 뽑게 될 건지. 그래서 미리 이제 학년 예고자라 그래서
전년도 4월에는 발표가 나거든요. 각 대학이 어떤 모집으로 몇 명을 어떤 전형으로 뽑을 건지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부터 중1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시고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교육 개정안에 대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요거는 학부모님께서 내가 누구한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그냥 우리 애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이해하시면 되고 제일 복잡한 게 이제 막 걸쳐 있어. 큰애는 여기인데 둘째가 여기 있다. 이제 이러면은 좀 복잡하죠. 근데 파이팅. 근데 우리 나라의 입시 역사상 불문율이 있잖아요. 국영수를 잘하는 애가 대학 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국영수를 잘하는 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특기자가 어떻고 뭐 토플이 어떻고 영어 뭐 특기자 시대도 있었고 뭐 과학이 되게 중요하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영수 잘하는 애가 입시에서 떨어지는 입시는 없었어요 그동안. 그리고 그게 아니면 어떻게 줄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불문율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저렇게 교육 개정안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건 정해졌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주제 파악이 좀 안 돼요, 애들이.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직은 베일에 쌓여 있어요, 아이들 성적이. 그래서 이거를 뚜껑을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냐면 하는 사람들은 다 하고 있어요, 이미. 타 지역 엄마들 다 하고 있어요. 중3 엄마면 무조건 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모든 중학교 아이들은 다 성취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시를 들어드리는 건데 숭실중학교 3학년 학생이 있어요. 이 친구는 진로 희망을 약학과를 가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의치한 약수가 아무래도 좀 인기과다 보니까.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숭실 다니고 있으니까 고등학교도 숭실 갈까? 아니면 좀 빡세지만 대성을 한번 가봐? 약간 이렇게 고민을 해요. 보통은 두 개 학교 중에 고민을 많이 하시죠? 남학생이네요, 그렇죠? 이 친구가 숭실중학교에서 국수형의 원점수가 94점, 99점, 99점을 받았어요. 요거만 딱 보시면 느낌이 어떠세요? 잘하네요. 숭실에서 방구 좀 끼는 거 아닙니까? 요 정도면? 자, 그런데 우리 숭실중학교는 이제 평균 점수를 봤더니 국수형이 74.7, 75점, 75.7이에요. 평균 어떤 거 같으세요? 좀 높아요, 이거. 높습니다. 문제가 쉽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숭실 되게 잘하는 중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표준 편차를 봤더니 18.4, 23.8, 29, 20.9인데 보통 이제 표준 편차가 20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진짜로 못하는 애 잘하는 애가 약간 고루 섞여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어요. 한 자리인 수의 학교도 있거든요. 근데 중학교는 어차피 뭐 뺑뺑이고 지원이 안 되는 거니까 일반적 노말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원은 각 학년에 지금 한 140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받은 94점, 저건 분명히 A가 나왔을 거예요. 그쵸? 99점 말 뭐합니까? 99점 당연히 A를 받았겠죠. 그러나 표준 편차, 그리고 전체 인원수, 그리고 평균 점수 이런 걸 다 때렸을 때 우리가 표점이라는 걸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표준 점수를. 그래서 이 친구를 상위 100% 중에서 몇 %에 속했는지를 계산을 공식을 넣어보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14.71% 안에 속하더라고요. 14.71%예요. 4%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수학은 15.66%, 영어는 13.25%입니다. 자, 이렇게 환산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14.7%라는 거는 고등학교 내신으로 환산을 하면 4%가 1등급이고 11%가 2등급이라 그랬는데 2등급 안에 못 들어오는 점수잖아요. 그래서 결국 3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수학이랑 영어 되게 잘했잖아요. 99점. 그런데 실제로 등수가 21.9등이잖아요. 140명 중에. 무슨 말씀입니까? 100점이 많다는 얘기고 동점자도 많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99점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 수행평가랑 합산이 돼서 지필만 들어간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점수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모두가 다 3등급이 나오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학교에서 받고 있는 성적표만으로도 어느 정도 얘가 몇 등급, 몇 %에 있는지 100분의 1을 환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성적을 우리가 한번 까봐야 되겠죠. 그렇죠? 중3 때. 중1, 중2는 지금 성적표도 없으니까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자,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런 학생들이 저렇게 333이라는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열심히 수학도 다니고 영어도 다니고 이러다가 이제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원서를 쓰게 될 때 집 가까운 거랑 뭐랑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부학군에서 공부를 그래도 빡공을 좀 한 그런 중학교 학생이 고1 내신을 딱 받았을 때 현실적 상대 평가의 어떤 그 성적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일여고를 가게 되면은 지금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공통 과목들이 이런 거거든요. 국수형이 일단 깔리고요. 공통과학이랑 공통사회가 깔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단위수를 보면은 4, 4, 4단위죠. 그리고 통합사회가 3단이고 경제가 2단이고 그러니까 예일여고의 되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보통 통사가 그냥 4단이고 경제 같은 거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통사가 3단위, 경제가 2단위, 통사가 4단위, 과학탐구실험이 1단위, 생명과학이 또 들어가요. 이 학교는 특이하게. 이렇게 되면 한문 들어가고 그리고 심리학은 패스월 페일로 들어가서 얘가 지금 받은 점수를 한번 보세요. 국어가 94점이에요. 국어가 어려워요. 예일여고. 평균 점수 79.2점이고 표준편차 16입니다. 등급 3등급 나왔어요. 그리고 수학은 79점이고 3등급 나옵니다. 영어가 85점이면 레알 3등급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얘가 1학년 동안 중간, 기말, 중간, 기말 4번의 내신을 다 봤을 텐데 실제 이 학생은 끝나고 나서 1학년 토탈 내신이 3.36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현실적 데이터죠. 분명히 중학교 때 A등급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올 A 받았던 애예요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사실 오셔가지고. 근데 예일에서 3.36 받으면 그 어느 정도 대학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인서울 가능합니까? 인서울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인서울 어렵습니다. 3.36이면은 반에서 몇 등 정도 해야 되냐면은 3등 정도 해야 돼요. 3, 4등 정도. 근데 이제 어렵다는 거죠. 인원도 적고. 자, 일단 대성고등학교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남학생이라서 대성을 가게 되면 국영수가 4단위인 건 똑같고 한국사가 3단위가 꽂힙니다. 그러니까 예일여고랑 조금 약간 공통과목이 좀 다른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통사통과가 각각 4단위고 과학탐구실험 1단위 들어가고 보건이 하나가 이제 꽂히게 돼요. 지금 현재 대성고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대성고가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일단 못하면 안 보내, 엄마들이. 그러니까 못하면 아예 대성을 지원을 안 해요. 예일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예일은 좀 못한 애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전체 정규 분포도를 보면은 좀 약간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대성은 되게 그 색깔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어딜 보면 아시냐면은 국어가 94, 수학이 88, 영어가 91점 원점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평균 점수를 보시고 옆에 가로 안에 있는 표준 편차를 보시면 다 한 단위 수죠. 그렇죠? 10단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1자리, 한 자리 수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평균에 애들이 바글바글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친구 94점이면 굉장히 잘한 건데 3등급 나오고 수학 88이면 3등급 나오고 영어 91이면 레알 4등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대성고가 문제가 쉽냐면 전혀 아니죠. 어렵기로 얘기하면 대성이 제일 어려워요. 지금도. 그리고 범위도 제일 많고 범위가 일단 압도적으로 많고요. 실수 하나 나오면 그냥 등급은 2개씩 털려버리고 약간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좋은 원점수를 받았어도 등급은 4등급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90점대 중후반이 나와야 1, 2등급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대성고등학교 진학하고 나서 1학년이 다 지나고 났을 때 3.35등급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보통 현실적으로 이런 친구들한테 저희가 입결이 가능한 대학을 제시할 때는 인서울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 앞으로 목표를 만들어주긴 하지만 3.35로 만약에 3학년까지 끌고 간다 그러면 인서울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담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저 꼴을 보려고 지금 중학교 때부터 이 센 난리를 치고 수학을 특강을 보내고 영어를 하고 라이딩을 하고 이건 아니었잖아요. 그쵸? 표정 너무 안 좋으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정말 저게 현실이야? 저 이주와 저 여자 지금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제가 가스라이팅을 왜 해요? 그런 이유가 제가 뭐가 있죠? 어차피 현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이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바람이 있다면 조금만 미리 준비하자. 그리고 조금만 미리 인정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할 수 있는 대비를 하자가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공통적인 말씀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친구는 연천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절대평가에 약간 가려져 있는 이 친구들을 상대평가로 환산을 해서 저 이렇게 등급을 우리 지금부터 조금 오픈을 합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친구는 지금 3학년 학생이고요. 이상적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로 희망은 아까 앞에 있었던 학생은 왜 약학과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학년 때부터 중3 때부터 약학과다, 의대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어떠냐면 두 가지죠. 첫 번째 2015 교육개정안을 너무 모른다 지금. 2015 교육개정안의 핵심 키워드는 첫 번째 문이과 통합입니다. 그리고 융합적 인재 양성이죠. 그래서 고1 때는 이과인지 문과인지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고 융합적 인재를 양성하겠다라는 취지로 교육개정안이 발표를 했는데 애는 엄마는 의대에 간다 막 이렇게 있으면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그 입시 구조를 정확하게 개정안을 이해를 못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진짜로 의대 갈 거 맞아? 진짜로 여태 갈 수 있나? A등급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지?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오픈이 됐다 그러면 사실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의대나 약대를 준비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하니까요. 미리 준비하는 거. 그래서 이 친구 되게 똑똑하게 진로희망에 약대라고 안 쓰고요.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이제 얘기할 때 화학물질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걸 이렇게 좀 크게 제너럴하게 잡는 거죠. 그래서 고1 때 이제 그걸 가지고 하다가 점수가 나오면 약대도 가고 의대도 가고 이제 원서를 이제 2학년 때부터 그런 식으로 생기면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는 이제 예일여고와 선정 과중을 보낼 것을 조금 고민하고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 이제 국영수가 점수가 89, 90.5, 100이 나왔습니다. 평균 점수 이렇게 나왔고 표준 편차 나와서 이 친구의 내신 점수는 국어는 3, 수학은 2, 영어는 1등급 이렇게 이제 아까처럼 추산을 저희가 했고 이 친구가 결국에는 예일여고랑 선정 과중에 가면은 내신이 몇 등급이 나올지를 중학교 3학년 때 이거를 계속 오픈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저희가 해드려요. 중1, 2는 못하잖아요. 점수가 안 나와서. 근데 중3은 저희가 이걸 해요. 그래서 예일여고 가면 국어, 영어, 수학이 1.5, 1.2, 1.5에서 1.4등급 정도 예상합니다. 그러면 괜찮잖아요. 1.3면은 뭐 좋죠. 의대도 가요. 이 정도면. 치대도 갑니다. 자, 그리고 선정고 과중반을 간다. 이랬을 때도 1.3, 1.2, 1.3 예일여고보다 조금 더 좋은 내신 점수를 받을 수가 있죠. 왜냐면 선정은 남녀공학인데다가 과중반 있는 게 아니라 일반반이 알아서 쿠션 역할을 깔아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디디고 올라갈 수 있는 좀 특장점이 있습니다. 인원이 일단 많은 데다가 그래서 선정을 가면은 조금 더 좋은 내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내신을 저희가 추산 점수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할 때에는 저희가 중학교 내신만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중학교 내신은 되게 주관적인 시험들이잖아요. 각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지역의 중학교들이 지금 내신 시험을 그렇게 어렵게 내는 학교도 없고 그렇죠? 다 케바케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거대로 점수를 매기고요. 저희가 국어, 영어, 수학, 영어 학원이지만 국어, 영어, 수학의 모의고사를 치러요. 그래서 3월, 6월, 9월 이렇게 치르게 되고 그리고 11월에 원서 쓰기 직전에 미만고라는 시험을 봅니다. 이름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미리 만나는 고교 내신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국수형 모의고사를 시간을 재서 정확하게 OMR 체크까지 하는 시험을 3, 6, 9, 10일에 봅니다. 3, 6, 9에 보고 11월에 마지막에 미만고를 하나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돼서 그 점수 추이를 보면서 미만고를 딱 보고 나면 요 성적표가 나오겠네요. 그럼 그거 가지고 12월에 원서 쓰시는 거예요. 이게 맞죠? 옆집 애가 어디 보냈는데 대박 났대더라. 이걸로 우리가 어떻게 보내요? 그렇죠? 우리 아이의 정확한 국어가 많이 힘드네. 뭐 이런 걸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수학도 좀 이러네. 이럴 수도 있고 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보게 되는데요. 중2, 중1은 뭐 이렇게까지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저기도 중학교 1학년 애들 시험 보고 있는데 미쳐버리겠어요. 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 잼민이들 완전 막 모자 쓰고 돌아다니고 막 너무 귀여운데 쟤네들이 어떻게 이 시험을 보겠어요. 이 시험은 국어를 보고요. 국어가 몇 분인지 혹시 아세요? 시험 볼 때? OMR 체크할 때? 80분이에요. 80분. 수학은 몇 분이죠? 100분이에요. 100분. 그리고 영어는 70분. 그러니까 문항수가 좀 다릅니다만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통사 통과도 보고 한국사도 보잖아요. 30분 뒤에 본다는 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80분을 일단 못 앉아있어요. 애들이 잘. 그리고 오늘은 80분 앉아있는 국어 시험 볼게 내일은 100분 시험 보자 수학 이게 아니라 80분 보고 100분 보고 영어를 70분 보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음에 잘 보겠어요 애들이.
엄마 뭐야 지금 진짜 정말 헬이야 뭐야 여기 진짜 개짜증나 막 이러면서 죽어도 안 보겠다 중간에 튀어나온다 아니면 한 번 보고 못 모르고 끌려와서 보다가 또 본다 그러니까 그날 갑자기 아플 예정이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약간 애들이 퐁당퐁당 보고 이런 애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못 앉아 있으면 시험은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이라는 거는 어떤 시험이든 제한된 시간에 풀라는 거지 시간을 무한대로 주고서 다 맞았는지는 안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 반드시 조금 훈련이 들어가야 된다. 저희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진행을 해왔었고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기준들이 좀 있습니다. 자, 저걸 해서 이제 예상 등급이 예일 가면, 선정 가면, 대성 가면은 몇 등급인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나중에 진짜로 성적을 보면은 오차 범위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진짜 비슷하게 나와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애도 가서 보니까 와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고? 미쳤다 진짜.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일단 그 기준은 서부학군 중학교 내신이 아니라 고등학교 가서 등급을 몇 등급을 받을 거냐. 그리고 모의고사도 지금 그냥 무한대로 시간 주고서 수학학원에서 잘한다 그러면 잘한다고 보고 영어도 이주화해서 잘한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인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만약에 고등학교 딱 갔을 때 진짜로 그 1등급, 2등급에 대한 어떤 감을 우리가 확실하게 조금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4%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100명이 있는 학교라고 칠게요. 보통 100명인 학교는 없어요. 보통 가재울이나 이제 은평고 정도가 이제 100명대에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100명은 너무 적고 대체로 이제 200명대 그리고 이제 명지고 같은 경우는 400명대까지 올라갔는데 좀 많이 줄었습니다. 300대 후반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00명이라고 고1이 만약에 100명이라고 치면은 1등급은 4%니까 4등까지죠. 그리고 전교 11등까지가 2등급까지겠죠. 그리고 23등까지가 3등급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산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빡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본다라고 했을 때 전국적 모의고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일단은 그 4%까지가 당연히 국어 1등급인데 표점을 보시면 131점 이렇게 추산 점수 보고 계시고 뭐 나머지 다 상대평가인데 이제 영어랑 한국사는 지금 현재 이제 절대평가로 하고 있잖아요. 2015 교육 개정안 애들까지 그렇게 할 건데 영어가 90점만 넘으면 무조건 다 1등급 주겠대요. 4%고 8%고 10%고 20%고 간에 90점 넘었어? 오케이 1등급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매년마다 수능이 끝나면 진짜로 절대평가라서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많은 애들이 1등급을 받냐면 아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또 불수능이어가지고 보시면 6.25%가 90점을 넘어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대신에 2등급은 조금 널널하죠. 그러니까 11%까지가 아니라 퍼센테이지 보니까 80점 넘으면 2등급인데 21.64%가 2등급을 받았으니 이거는 정말 타 과목이랑 비교하면 꼭 1등급이 목표가 아니라면 2등급까지는 다른 과목보다 등급컷 맞추기 좀 좋다. 이렇게 모의고사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실 이유가 있다면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뒷페이지에서 교과랑 종합을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어느 고등학교 가서 내신 잘 보면 참 좋지만은 수능 최저 가져오라고 하니까 모든 대학들이 그때 영어는 굉장히 효자 과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가 굉장히 불수능이었잖아요. 용광로 수능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국어 1교시부터 애들이 완전히 멘탈이 털렸어요. 현역들이 너무 어려웠고 비문학도 막 제가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근데 영어 국어도 어려웠고 2교시 수학도 어려웠잖아요. 이제 멘탈이 완전 왔다 갔다 하는데 3교시에 영어였는데 영어도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서연고 스카이를 가려는 애가 영어에서 만약에 2등급이 나왔다면 걔는 못 갔어요 이번에. 국어랑 수학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왜냐면 상위권 대학들이 보통은 가져오라는 등급컷이 세 과목의 합에 6을 갖고 와. 세 과목 합을 7을 갖고 와 그러는데 국어랑 수학이 2만 나오면 벌써 4등급이잖아요. 근데 2 나오기가 쉽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2, 3 보통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영어에서 1을 받았으면 합이 6이 되잖아요. 합이 7이 되고 그래서 영어에서 1등급을 못 받았으면 사실은 그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는 상위권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고 현장에서 아이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는 나중에 최저 맞출 때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고등학교든 지원을 하실 거예요. 지금 중1 올라가는데 무슨 고등학교 얘기라고 앉았냐 이제 이러실 수 있는데
조금 더 빅픽처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 안 가실 거면 이 동네에서 고등학교 보내실 거 맞으시죠? 그러니까 이 동네 고등학교 진짜 많아요. 중학교도 정말 많고. 근데 저희는 여기 위에 써 있는 이 고등학교 중에서 현재 이주아어학원은 2022년도, 2021년도 마찬가지인데 딱 8개 고등학교만 찍어서 내신 관리와 생기부 관리를 하고 있어요. 8개를 하는 이유는 지금 그게 저희 캐퍼에 딱 맞아요. 더 하면 약간 오바고 더 할 수는 있습니다만 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한번 보십시다. 지금 명지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맨 앞에 있는데요. 인원수대로 한번 솔팅을 한 거예요. 그 명지 지금 난리 났는데 뭐 학원들께서 지원하실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인원수가 제일 많고 올해까지도 인기순위 1위 맞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경쟁률이 뭐 8대1이 넘어가고 9대1이 넘어가고 인근에 있지 않으면 아예 명제는 될 생각도 안 되고 좀 이런 상황이고요. 장점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장점 인원이 많다는 거. 따라서 내신 따기가 조금 훨씬 좋다는 거. 그리고 남녀 공학이기 때문에 사실은 남학생의 일부 아이들이 조금 깔아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장점이 있죠. 자, 그런데 이 410명이 되는 한 학년에 410명이에요. 410명인데 여기서 1등급 받으려면 전교에서 16.4등 정도만 하면 돼요. 해볼만 하겠죠. 전교에 16명 정도가 1등급이니까 16명 정도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고 2등급은 45등 안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3등급은 94등 안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꽤나 해볼 만한 싸움이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선정고등학교가 그 다음에 인원수예요. 367명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에 과중도 있지만 일반반이 있잖아요. 내신을 할 때에는 일반반과 과중반을 합쳐서 흔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반 선택 과목에서 물화생지 뭐 이렇게 원을 듣게 될 때에도 이과 애들도 물화생지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과중 애들이랑 일반반 이과 애들이랑 합쳐가지고 거기 안에서 내신을 추산하니까 과중 애들이 얼마나 유리하겠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과중은 잘하는 애들이 일단 지원을 하고 인프라도 구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선정이 엄청 떠버렸어요. 지금 엄청나게 떠버렸습니다. 실적도 좋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학교 가면은 367명이고 1등급, 2등급, 3등급 안에 들 거면 14등, 전교 40등, 전교 84등 정도까지만 해도 이게 해볼 만한 싸움이 된다는 거니까 괜찮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고 그러나 이제 점점 줍니다. 자, 대성고 확 줄었죠. 270명. 이거보다 더 줄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전교 10등 안에 들어와야 1등급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성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대성 중학교라든가 그 인근에 있는 애들이 많이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사고의 어떤 잔재가 그대로 있어요. 굉장히 그 입시 시스템도 좋고 전반적 분위기도 좋고 이번에 이주학원 중3반에서도 제일 잘하는 남자애들이 다 결국에는 대성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반의 남자애들은 다 대성을 썼더라고요. 아무튼 빡센 건 알지만 그리고 대성은 뭐 아들내미들이니까 좀 이런 생각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쭉 지켜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재수를 해도 승산이 좀 나는 학교예요, 쟤네가. 그러니까 현역 때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국민대, 경희대 정도 갔다면 재수하면은 그래도 서강대나 성균관대, 연대고대도 가는 애들이에요, 진짜로. 제가 너무 많이 지켜봤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못하면 안 보내요. 분위기가 형성이 좀 돼 있고 그리고 전문대를 전교생 중에 3명밖에 안 갔더라고요. 뭐 숭실고나 충암고 같은 경우 몇십 명씩, 30-40명씩 보내고 70명씩 보낸다고 한다면 대성은 전교생 중에 3명이 전문대고 나머지는 다 4년제 아니면 재수학원. 그러니까 극명하게 색깔이 좀 드러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쭉 가다가 동명여고, 여고에서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되게 높아요, 동명여고. 그래서 상위권 아이들 이번에 동명여고로 많이 지원을 했어요. 얘일은 갈수록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왜 떨어지는지는 아시죠? 내신 따기 빡세니까. 그래서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고 이제 은평고랑 뭐 가재울 고등학교는 저희가 크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안 하는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는 일단 국립이고요. 국공립이고 인원수가 적고 내신은 굉장히 쉬워요. 물론 저 학교가 되면 저 학교만의 또 특장점을 저희가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지금 유불리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좀 보셔야 되는 거는 학교가 어디가 있다는데 전체 인원수가 몇 명이고 각 학교의 특장점이 뭐고 단점은 뭔지 이런 걸 사부작 파악을 하시면서 1년치, 2년치, 3년치를 보시고 이제 결과를 보시면서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1, 2, 3등급을 받기 위한 총 전략을 지금 우리 중학교 때부터 좀 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이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중학교 1, 2학년은 이제 어떤 공부 체력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중2 J탑부터는 진짜 실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중2에서 제일 높은 면이 J탑이거든요. 중2 J탑은 저희가 교재도 보시면 고등학교 교재 꽂았어요, 지금. 중3 교재랑 거의 비슷한 걸 꽂고 있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거의 저희가 중2라고 생각 안 하고 중3에서도 제일 높은 반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맞춰서 꽂는 거예요. 트레이닝도 그렇게 시키고 있고. 이 친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중3 딱 올라가면 3, 6, 9 이렇게 9월에 국영수 모의고사를 봐요. 그리고 이제 각 중학교에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겠죠? 보고 11월에 미만고를 보고 12월에 원서를 쓰십니다. 저희가 이 미만고라는 시험이 올해로 이제 4년 차예요. 그래서 이제 국수형을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과연 애들이 잘 볼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했어요. 좀 추우세요? 조금 약간 추우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좀 부담스럽잖아요. 저희가 영어학원인데 수학도 보고 국어도 본다 그럴 때 일단 학부모님들이 니네는 영어학원이면서 뭘 오지랖 넓게 국어도 보고 수학도 보고 난리야? 저희는 뭐 보고 싶겠어요, 그걸? 국어학원이랑 수학학원에서 좀 보셔가지고 같이 갖고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아예 안 보고 그 시험이 뭔지도 또 모르고 애들은 몇 분인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무슨 문제 배치인지도 모르니까 답을 노답인 거예요.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영어만 갖고 고등학교 선택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4년째 진행을 하는데 참 예상치 못했던 현상이 생겼어요. 뭐냐면 저게 이제 지금도 유튜브로 이 영상이 이제 나가긴 할 건데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시즌이 되면은 문의를 주세요. 그래서 비재원생 같은 경우 저걸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못 본다. 재원생 하기도 빡세 죽겠다. 이제 이랬는데 계속해서 뭐 마포라든가 대흥이라든가 외부에서 많이 오세요. 그래가지고 많이는 아니고 소수가 오세요. 소수가 오셔서 그 엄마들은 대박이에요. 일단은 본인이 집에서 평가원 문제집 다 이렇게 출력해갖고 국수형 해가지고 애를 일단 시험을 몇 번 봤어, 엄마가. 80분 보고 100분 보고 70분 봐서 그 성적표가 이제 관연 거를 보는 거니까 그 100분이라든가 이런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점이면 몇 퍼센트인지.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를 애 거를 이제 계산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내가 보긴 봤는데 이제 그 엄마가 못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얘가 이쪽 고등학교를 지원을 했을 때 그 고등학교 갔을 때 내신이 몇 등급이야 이걸 볼 수가 없잖아요. 엄마 입장에서. 평가원에서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국영수 모의고사 출력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근데 예일 가면 몇 등급이야 선정 가면 몇 등급이야 그걸 모르시니까 저희 학원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걸 알 수 있느냐 내가 가지고 데이터는 이거다. 근데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저희가 다 이걸 때려 넣어야 돼요. 어머니 그랬더니 여기서 볼 수 없냐. 이제 이런 식의 상황들이 매년마다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만고를 저희가 유료로 2번 정도로 더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작년에도 원서 쓰기 바로 직전에 11월에 일요일에 이제 구상 캠퍼스에서 2번이나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뭐 한 번 할 때마다 20명 이상씩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원서를 쓰시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중학교 성적 분석을 통해서 상대평가 성적을 확인해야 되고 등수 100분위 내신 등급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좀 드리게 되네요. 네. 그렇다면 예일에서 몇 등급하고 대성에서 몇 등급하고 뭐 그게 과연 대학의 입시와 직결이 되느냐 또 이렇게 매칭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는데 매년마다 제가 앞서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국영수 잘하는 애가 입시에 실패할 수가 없다. 그거 당연한 거죠. 국영수는 못하는데 과학 잘하는 애가 대학 가는 거 보셨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국영수는 못하는데 막 사회로 막 탐구 보고서를 막 끝장나게 해가지고 대학을 간다? 그런 경우 없어요. 특기자 뭐 이런 게 지금 축소가 얼마나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매년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 지금 현재 중3이에요. 중2예요. 중1이에요. 근데 중3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중3인 학생이 국영수 모의고사를 봐요. 이주화에서 본다는 저런 미만고 같은 모의고사를 갖다가 시간을 딱딱딱 해가지고 봐요. 올 1등급 나오는 애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재 전국에 있는 중3 중에. 있어요. 그걸 다 시켜요. 타 지역의 엄마들이 다 시켜요. 근데 그 엄마가 중3이 돼서 다시 태어나서 그 생각을 가지셨냐면 아니죠. 중1 때, 중2 때 이렇게 시키고 특강 시키고 공부 시키고 악기 시키고 이렇게 하다가 중3 때는 진짜로다가 빡공을 시켜야 되니까 시험을 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3 졸업하기 전에는 국수형의 1등급을 만들겠다. 근데 이거는 고1 모평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고2, 고3 게 아니라 고1 모평. 그런데 그 숫자가 해마다 비슷하다는 거죠. 해마다 비슷해요. 그래서 국수형이 1등급이 다 나오는 애들이 전국의 47만 명 중에서 18,800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매년. 고1 때 3월 모평 봐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국수형이 올 1등급이 나온 애들이 딱 18,800명 정도가 되는데 기가 막힙니다. 전국에 위치한 약수와 스카이 전체 정원을 합치니까 딱 18,800명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론 이 인원에서 한 명도 누락이 없이 저기 가는 건 아니겠지만 저걸 다 아니까 저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시가 어제 만들어졌고 그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은 어때요?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연대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고대는 머리를 쥐어짜고 있고 고대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연대는 자기의 전형 자체를 계속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서울대도 연고대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위치한 약수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전형 자체를 자기의 어떤 색깔을 넣어서 지금 뽑고 있고 경희대는 중앙대 눈치 보고 중앙대는 경희대 눈치 보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굉장히 그 학생들이 어디로 가는지 어떤 전형으로 가게 될지에 대한 구멍들을 다 만들어 놓고 뽑고 있는데 결국 이 위치한 약수와 스카이 전체 정원이 18,800명. 그런데 기가 막히게 전국의 수험생 중 국영수 1등급도 18,800명. 이게 불문율이죠. 그리고 아씨 국영수 1등급 어떻게 해. 지금 보시면 난리 나요. 막 발가락으로 풀어 애들이 3 나오고 막 4 나오고 엄마 뭐 아유 누가 시끄럽게 해가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시끄럽게 해가지고 막 선생님이 갑자기 볼펜 어쩌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그런 시나리오 뭔가가 자꾸 스토리가 생기죠. 어찌됐건 자 그리고 국영수가 다 1등급은 아닌데 1에서 2등급이 왔다 갔다 한다. 조금 인간적이네요. 그렇죠? 요 정도 아이들은 47,000명입니다. 47,000명은 우리가 동건 홍숙 서영고 서성환이 동건 홍숙 할 때 그 동건 홍숙 여기까지가 47,000명의 정원인 거죠. 기가 막힙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머리를 얼마나 쓴 거예요. 대학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를 보고서 자기네 정원도 맞췄다가 늘렸다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과목이 2등급인 애들 이런 애들은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수학 잘하는 애도 있고 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애도 있고 영어만 특별히 잘하는 애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94,0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여쭤보고 싶어요. 서부학군에서 뭐 사립초등학교 보내서 충암 보내고 명지 보내고 뭐 어디 보내가지고 뭐 영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막 그 집에는 막 장난 아니게 어나더 레벨인 것 같은데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진짜로 국영수 1등급 있을 것 같으세요?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너무 생각보다 적어서 깜짝 놀랐고 근데 그도 그럴 게 일단은 시험을 본 적이 없으니까 서로 모르고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고 싶은 내용이었어요. 자, 서서히 이제 결론적으로 가고 있고요. 자, 지금 이제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비교적 저희 학원에 최근에 등록하셨던 학부모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10여 간다는 때 안 오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이제 모셨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뭘 열심히 해야 되냐면 무조건 단어죠, 단어. 단어를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근데 단어는 그냥 무식하게 막 때려넣고 막 외우고 통과를 시키고 막 안 하면 통과하게 하고 물론 그것이 저는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중에 갈수록 레벨이 높아지고 학년이 높아질수록은 다의어에 대한 이해가 되게 필요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윗 레벨로 갈수록 좀 결이 다른 학습이 필요하고요. 그걸 알 수 있는 강사가 또 가르쳐야 돼요. 지금 뭐 1학년, 2학년들 중에는 기본적인 내용을 하는 게 더 맞겠지만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엣지라는 단어, 엣지 있어 이런 엣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엣지라는 단어는 사전에 처음 딱 나오게 되면은 가장자리라는 뜻이 있지만 그 옆에는 위기라는 뜻도 있고 우위를 선점하다의 우위라는 뜻도 있습니다. 엣지는 그런데 수능 영어에서 이미 3번 이상 기출이 됐는데 단 한 번도 가장자리로 출제된 적이 없어요. 우위를 선점하다의 뜻으로 출제가 여러 번 됐거든요. 근데 단어 테스트 볼 때는 가장자리라고 그러면 통과시키잖아요. 그리고 그럼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 갈수록 다른 공부들이 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중1, 중2는 가장자리를 외워야죠, 일단은. 외워야 그 다음도 하는 거고 이제 이러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엉덩이 붙여서 단어를 어떤 정해진 시간까지 정해진 양을 통과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법도
전체 카테고리에서 내가 지금 준동사를 배우고 있고 그 안에서 투부정사를 배우고 있고 그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전체 바둑판 아래서 어디를 배우고 있는지를 좀 배우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중학교 내신을 해 나가면서 공부의 기본기를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는 일단 무조건 단어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문법이고요. 그 두 가지가 된 상태에서 이제 독해도 하고 유형도 연습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애를 만드는 건데 기본적으로 듣기나 단어가 안 돼 있으면 점수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HP1 중학교 3학년 반 중에 기초반에 해당되는 애들은 이것저것 안 시킵니다. 이것저것 교재 많이 해서 얘가 부족하니까 또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킨다고 해서 걔가 할 수도 없어요. 지금 무조건 단어 시켜야 되고 듣기에서 실전 나오면 안 되게끔 만들면 기본적으로 60점을 받을 수 있거든요. 90점까지가 1등급인데 근데 막 얘한테 막 킬러 문제를 가르쳐 뭐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레벨이 좀 형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죠. 자, 여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잘 다졌다가 이제 중3이 되면은 말씀드렸던 국수형 모의고사를 봐서 성적 분석을 하게 되는데 한 번 처음 시험 본다고 점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최소 3번은 봐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미망고 봐야 되고 그거 가지고 원서를 쓰시면 되죠. 그래서 원서를 썼을 때 어느 고등학교를 보내실지를 예상 등급을 저희가 정해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아버님하고 자녀분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나와도 결정하기 쉽지 않아요. 또 계속 고민이 계속 돼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보는데 이거는 뭐 고교를 선택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3월 달에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6월에 목표를 잡아주거든요. 6월에 보고 평가하고 넌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라 9월에 몇 점 올려야 돼 지금. 영어가 너무 지금 듣기에서 왜 틀려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해서 369 목표 세워줘서 이제 11월에 보게 만드는 거고 보게 선택하시면 되는 것이죠. 네.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공부의 어떤 그 케이던스 정말로 공부할 때 공부하고 쉴 때 쉬는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이게 말이 좋지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샘플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샘플들. 저는 이제 그 지난주까지 예비고일 간담회를 했는데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면 다들 막 너무 끄덕끄덕 하시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중3 엄마들이시니까 공부량이 너무 적어요. 애들이 공부량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저희 학원은 이주아 어학원에서 제일 많은 컴플레인, 제일 많은 퇴원 사유 1위가 개원부터 지금까지 19년 동안 퇴원 사유 1위가 뭔지 민지주임님은 아시죠? 뭐예요? 네, 학습량 부담이라는 되게 근사한 말을 붙여서 학습량 부담. 저희가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주간 회의가 있거든요. 예준이 언니 그때 오신 거예요. 월요일날. 그래서 그때 월요일날 이제 제가 여기서 신입생 몇 명, 퇴원생 몇 명, 사유가 뭐고, 뭐 주간의 일정이 뭐가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이제 매주마다 주간 회의를 중등부는 하게 되는데 퇴원 사유를 보면은 다 학습량 부담이에요. 그럼 이제 야 학습량 부담이 도대체 뭐야? 단어가 부담이야, 과제가 부담이야, 뭐 수업이 빡세되는 거야, 뭐야? 그러면 이제 그걸 좀 구체적으로 써달라. 학습량 부담을 이렇게 애매하게 쓰지 말아라. 퉁치지 말고. 그러면 대체로 뭐냐면은 첫 번째가 수업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담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쵸? 아, 중학생인데 무슨 3교시나 하고 앉았어. 2교시나 1교시 정도에서 이렇게 애가 부담 없이. 그러니까 뭐 잉글리시 모모 같은데 왜 매일 가서 40분 하고 이렇게 나오고 왔다 갔다 이렇게 했던 애들이 여기 와서 갑자기 3시간씩 앉아있으려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엉덩이 막 들썩들썩 하고 막 환장하겠고 막 밥도 못 먹고 막 또 통과 못하면 또 남으라 그러지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애들이 1년에 학습량 부담이라는 퇴원 사유로 퇴원하는 애들이 100명이 넘어요 진짜로. 이 옆에 학원 하나 차리겠어요. 학습량 부담 제로 학원으로 이름을 해서 그러면 아주 되게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을. 근데 뭐 그럴 생각도 없고 커리큘럼 바꿀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면 입시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타 지역이라든가 조금 빡센 학원들은 사실 대치동보다 목동이 더 빡세거든요. 애들 공부하는 거라든가 성실도 같은 경우는. 근데 그쪽은 일단 기본적으로 3시간 다 깔고 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뭐 보여주기가 아니라 지금 구성을 보시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마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이야 이제 너무 재미도 없고 힘들 수 있죠. 근데 학부모님들께서 아까 보셨던 고1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좀 너무 중요하니까
좋은 분위기와 관계를 만드셔서 조금 같이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영어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걸 좀 하자는 거죠. 그래서 너무 쉽고 적응 잘할 수 있는데 가다가 고등학교 가서 완전 적응 못한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커리큘럼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마지막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교재랑 뭐 수업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 다 읽어드리면 너무 지루하시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설명을 잠시 뒤에 드리겠고요. 강사님들한테 자기 반 커리큘럼 좀 짜서 내시라고 그랬더니 난리가 막 거의 이런 식으로 막 너무 빡세갖고 내가 보기에는 질려버릴 것 같거든. 이러면. 자, 일단 여기를 간단하게 좀 보실게요. 이제 어떤 과정으로 애들이 가게 될 건지. 중학교 과정은 단순하죠. 그래서 지금 1학년 올라가면은 자유학년제, 그리고 2학년 올라가도 시험을 중간기말 다 안 보는 학교가 훨씬 많아요, 지금. 중학교 3학년 때 보지만. 근데 이제 고등학교 얘네가 다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면, 공통과목 아까 보셨죠? 고1 때 공통과목이 다 깔린다. 그래서 이 과목들은 결정이 됐고요. 일반 선택 과목들은 아까 내신 깡패 여전히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렇죠? 이것도 맞고. 그래서 지금 그 이제 교육에 관심 많으신 학부모님들은 교육 관련 유튜브도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학년 과목들은 다 눈에 익으신 과목들이에요. 국어, 영어, 수학인데 수학은 수상, 수하. 그래서 수상은 1학기, 수하는 2학기. 그래서 지금 만약에 중3 학생, 중2 학생이 수학 선행을 하고 있다면 아마 당연히 수상이나 수하 정도를 하셔야 정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선행을 하시더라도. 그런데 지금 보시면 수원, 수투는 2학년이잖아요. 수원, 수투는 일반 선택 과목이고 2학년 과목이니까 이걸 한다는 거는 선행을 너무 많이 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2 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미적 같은 게 여기에 꽂혀 있습니다. 그렇죠? 기하는 이제 3학년 올라가서 혹은 2학년에 꽂히는 학교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 과목들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외우시지도 못하실 거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일단 첫 번째 공통 과목에서는 고1 때 공부 잘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대학한테. 그래서 국영수, 공부 잘하는 건 국영수잖아요. 국영수의 점수를 이빠이 올려야 돼요. 고1 때. 그래서 지금부터 이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국영수입니다. 다 대체로 4단이죠. 그쵸? 한국사 3단인 고등학교도 있어요. 모두가 한국사 3단이 아니에요. 고1 때. 보시면 아까 경제에 끼어있는 여유여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고등학교마다. 그러나 한국사는 공통과목이고 2학년 때 꽂더라도 3단위가 들어가긴 할 겁니다. 아무튼 간에 고1 때는 무조건 내신을 이빨에 끌어올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고1 때 그 융합적 인재를 뽑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중2학년 아이들까지는 다 꽂혀 있을 텐데 그 과목을 나는 이과니까 통합과학만 열심히 할 거야. 이거는 2015 교육개정안을 이해 못했다. 문과라 하더라도 통합과학을, 이과라 하더라도 통합사회에 탐구보고서를 진짜로 열심히 확인해서 내야 돼요. 발표도 하고 참여도 하고 여기서 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일반 선택 과목들을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대학에서 학점 이수하듯이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건데 저 선택 언제 하는지 혹시 아세요? 고1 입학해서 중간고사 보고 바로 선택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어머님들은 왜 문이과 선택할 때 왜 1학년 조금 지나고 2학기 돼서 2학년 직전에 선택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기억이 진짜 한 30년 됐나요? 근데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지금은 저 무슨 과목 선택할 거야? 너 그 말은 너 이과 갈 거야? 문과 갈 거야? 그 말은 너 계열 중에서도 공학을 할 거야? 순수과학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걸 고1 때 1학기 때 때려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못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어리버리 와리가리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때 선택을 하게 되고요. 또 그걸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띡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점수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점수만 내는 게 아니라 생기부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니까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들었을 때 수행평가라든가 탐구보고서 주제 발표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 스마트시티를 했어요. 그게 2학년의 과목에 기하라든가 미적분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고1 때 탐구보고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주제를 쓸지가. 요거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전반적 시나리오 세팅이 어느 정도 돼야 고등학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2학년에 올라가서 얘가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을 선택을 했어요. 기하라든가 미적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조금 더 딥한 주제 탐구 보고서가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가 아니라 이제 두세 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까지가 이제 생기부가 들어가니까 3학년 1학기 때는 진로 선택이잖아요. 그야말로 이름도 진로 선택이에요. 너 우리 대학교에 우리 과에 오기 위해서 너 뭐 했어? 이게 생기부입니다. 너 우리 대학에 오려고 뭐 했어? 너 스카이 오려고 뭐 했어가 아니라 너 기계공학과 오려고 뭐 했어? 너 약대 오기 위해서 너 고등학교 때 뭐 했어?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에서 또 아주 그 대학교 1학년의 연결 과목하고 굉장히 그 결이 비슷한 학과 지원 동기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아까 상대평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절대평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애들이 내신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아 엄마 그거 안 들어가. 그때 이주가 간담회 때도 들었잖아. 그거 안 중요하다니까. 고1, 고2 내신이 깡패야. 고3 거는 진로 선택 안 들어간다니까. 근데 이 말은 일부 맞는데 대부분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진로 선택 과목의 내신을 반영을 안 하는 대학도 있어요. 못 믿겠다는 거죠. 저 내신의 점수를 우리가 어떻게 보냐. 그런데 상위권 대학은 당연히 저걸 보고요. A, B, C 중에 A라는 걸 받는 건 기본으로 세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카이를 가는데 진로 선택에서 어떻게 B를 받아요? 1, 2, 3등급까지를 A를 주겠다는데 그걸 굳이 B를 왜 받아요? 그리고 점수뿐만 아니라 그 옆에 A등급 받고 플러스 탐구 보고서가 진하게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원서를 써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까지 마무리를 하고 원서를 6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성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셔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이거 샘플을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이거는 지금 뭐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께서는 저는 이걸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갑자기 횟가닥 돌아가고 입시가 다른 빨간색이었다가 파란색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의 내용도 이런 선택 과목에 대한 어떤 취지를 좀 이해하셔야지 전반적 입시를 이해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조학생은 저희 재원생이었고 올해 대학을 간 학생들입니다. 정말 이 페이지를 소개드릴 때마다 왜 이렇게 벅찬지 모르겠어요. 막 소름이 쫙쫙쫙 끼치는 게, 먼저 위에 있는 학생은 남학생이었고 이과를 지원했던 학생이에요. 일단 이 친구는요, 사실 정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희 학원에 왔었고 고3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등원을 했던 친구인데, 고3 때 자기는 사실은 전파 전공 같은 걸 하고 싶었어요. 전파나 전기 이쪽을 공학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내용들을 조금 생각을 했었고, 고1 때 국어, 영어, 수학을 진짜로 열심히 해서 제가 그 친구 성적표를 봤을 때 너무 놀랬던 거는 어찌다 보면 올 1등급이에요. 올 1등급이고 한 번도 1등급을 놓쳐본 적이 없는데 영어가 1학년 때 딱 한 번이 2등급이 나왔어요. 하나 틀렸는데. 그날 그 학교 그 시험이 너무 쉬운 바람에 100점이 막 무더기로 쏟아져가지고 얘가 그 쉬운 시험에서 하나를 틀리는 바람에 그것만 2등급이었지 결국에는 모든 게 다 1등급인, 그래서 복수형을 굉장히 잘했던 친구였습니다. 자, 이 친구 이과지만 통사 통과에 다양한 주제 발표를 당연히 했어요. 그때 이제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학년 때 통합 과학의 탐구 보고서가 하나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 친구가 혼자서 정한 게 아니고요. 저희랑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하자고 정했고, 저희가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아이랑 얘기를 당연히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가닥을 잡아서 스마트 시티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이 돼요. 근데 스마트 시티라는 게 정말 사실 집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핸드폰에 있는 앱을 통해서 집에 있는 보일러도 고치고 뭐 틀어도 놓고 전원도 켜고 끼고, 아니면 정말 친환경 어떤 소재로 이 전체 도시가 굴러가게 되는 어떤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이제 이런 건데, 얘가 이제 이걸 썼고 이것을 탐구 보고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오케이, 스마트폰으로 저렇게 환경 어떤 공학이 돌아갈 수 있는 IoT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심화 있게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럼 이거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없을까? 이렇게 의문을 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2 때 선택 과목으로 미적과 기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기부에 얘가 이게 결이 맞잖아요. 2학년 선택 과목 그 과목을 공부했고 내신도 받고 탐구 보고서도 있는 게 2학년 때. 그래서 이제 후배들을 상대로 얘가 아두이노라는 이제 C 언어를 하나 공부를 해가지고 후배들한테 이제 자기가 그거를 교육을 한번 시켜요. 날을 잡아서. 그 교육의 이름이 배워서 남주자라는 이름으로 본인이 이제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해서 3학년이 됐어요. 3학년이 돼서 이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학교의 앱을 개발을 합니다. 친구들하고 만들어요, 이거를.
그리고 전자 전파 분석 탐구 보고서를 쓰고 2021 통신기술 전망 보고서를 써서 3학년 1학기를 탁 마무리를 하고 이 친구는 서연고 카이스트를 최초합으로 다 붙어버리는 쾌거로 마지막 장식을 하게 됩니다. 고대는 뭐 전체 수석이었고요. 전체 이제 장학생이었고 결론은 이제 서울대를 당연히 가기로 했었죠. 붙을 줄 알았지만 정말 막상 붙었다는 얘기를 들으니 그리고 계속 연속으로 붙었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와 정말 내 아들은 아닌데 진짜 이렇다고 막 이런 느낌이 정말 들었습니다. 그 정말 중학교 3학년 잼민이 시절부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던 그 아이의 모습이 막 떠오르고 너무나 기뻤죠. 어머님은 이제 첫째 아들이었는데 좋은 결과에 또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은 여학생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저희 아들 초등부 때부터 왔던 친구였어요. 초등부 때부터 고3 때까지 실합니까 진짜? 이 친구 문과고 1학년 때 미디어 쪽에 관심이 많아서 즉 신방과 같은 거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권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주제로 주제 탐구 보고서를 하나 씁니다. 통사 과목에 있었던 내용이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미디어 관련 학과를 막상 가려고 하니까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게 고민이시잖아요. 정했다 쳐요. 근데 그게 계속 가냐 이거죠. 바뀔 수도 있고 점수가 모자랄 수도 있고 이게 고민이잖아요. 얘도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학과가 있는 학교가 몇 개 되지도 않고 컷라인은 되게 높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이제 중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2학년 이걸 바꾸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걸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미 선택 과목들은 선택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인권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를 공부하다 보니 인권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은 미디어의 권한이 아니더라. 이거는 행정과 정책과 실행 방안이 중요한 거지 미디어는 그냥 그걸 비추는 거 아니겠느냐. 난 이걸 본질적으로 더 뜯어고치고 싶은 그런 어떤 지적인 호기심이 생겼다. 그래서 2학년 때 정책만이 아닌 실행 방안을 연결해서 뉴딜 정책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법과 행정이 동반된 정책이라고 2학년 때 탐구 보고서 하나 들어가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완전히 입장을 바꿔버린 거예요. 행정 쪽, 행정학과, 정책학과 이런 쪽으로. 3학년에 이제 신의 한 수가 확 들어갑니다. 제목이 은평구 이대로 가다간 더 가난해진다라는 주제로 이 친구가 탐구 보고서를 3학년 1학기 때 쓰게 돼요. 은평구 옆에는 서대문구가 있고요. 또 마포구가 있잖아요. 근데 은평구가 제일 가난하대요. 이유는 뭐냐? 우리 무시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마포구는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의 단위수가 달라버려요. 마포구 우리가 딱 생각해도 상암동도 있죠. 합정도 있죠. 공덕도 있죠. 거기 다 회사 아닙니까 지금. 기업이 다 들어와 있고 세수가 다르잖아요. 근데 서대문으로 와도 그렇고 은평으로 오면 더 그렇고 주택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상 그렇게 구획이 돼 있고 그럼 앞으로 이런 식이면 더 가난해질 일밖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면 막 부대시설도 완전 끝장나고 뭐 보건소고 도서관도 우리번쩍한데 은평구 그렇지 못한 이유는 이런 세수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이런 전반적인 어떤 구축 인프라가 바뀌지 않는 다음에는 비전이 없다. 이걸 고등학교 3학년인 여학생의 뷰로 바라보고 우리 지역의 우리 동네의 얘기를 탐구 보고서에 쓰게 됩니다. 이 친구는 동명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정책학과에 전액장학생으로 합격을 해버리게 돼요. 자, 한양대학교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누구를 뽑냐면 누구를 뽑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한양대학교는 내신의 점수를 안 봐요. 생기부만 봐요. 내신이 7등급이어도 6등급이어도 5등급이어도 필요 없어. 지워줄게. 우린 다 이거 지워버린다. 너의 서류만 갖고 와. 이게 한양대 학종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양대 되게 약간 또라이끼가 있는 거죠. 근데 누구를 뽑고 싶은지 너무 보이죠? 누구를 뽑고 싶은 건가요? 일반고인가요? 특목고인가요? 특목 자사고 애들 뽑겠다는 거예요. 그 활동을 보고 그 똑똑한 애들을 우리가 내신의 불이익이 있었지만 우리는 뽑아줄게. 요 전형을 예일도 아니고 선정가중도 아니고 동명여고 문과 학생이 뚫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서부학군에서는 한양대학교 학종을 보내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봤던 애는 2명밖에 없어요. 얘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또 거기다 정책학과 전체 장학생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쁘게 이 친구도 이제 마무리를 좀 지었는데요. 자, 이 두 학생의 공통점이 있어요. 누구냐면 일단 엄마가 달라요. 엄마가 다릅니다. 입시는 학생이 있고 학부모님이 계시고 각 고등학교가 있겠죠. 실적을 내는 고등학교가 있겠죠. 근데 고등학교 어디가 되시든 간에 이제 유불리 합쳐서 이렇게 선택을 하셨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뭐 바꾸시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학부모님과 학생이 있었을 때 학부모님은 우리 애가 하기 나름이지 얘가 열심히 해야지 뭐 지가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입시 시장에서 이렇게 쭉 몇십 년을 쭉 지켜본 결과는 어떠냐면요. 학부모님이 대입을 이해하시는 것 딱 그 수준만큼 애가 이해해요. 걔는 그게 직업이고 나는 할 일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학부모님이 전문가시냐면 전문가는 아니에요. 이 친구 학부모님은 얘가 첫째였어요. 그리고 둘째가 이번에 예비고1이고 이 학부모님은 얘가 셋째예요. 근데 위에 이제 입시를 치르긴 하셨지만 두 학부모님이 다 막 돼지 엄마고 막 애들 막 풀고 막 이런 스타일 아니세요. 되게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 기억이 나요. 저 직장 다니고 있고 저 입시를 잘 모르고 우리 애가 첫째다. 그러니까 이런 뭐 드림팀 관리라든가 생기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저희 애를 좀 신경을 써달라. 공부는 내가 열심히 시키려고 하겠다. 그리고 믿어놓고 이렇게 본인은 아무 일도 안 하냐 그게 아니고 그 뒤부터 진짜로 부단히 공부를 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주하고 중등부에 밴드가 있어요. 네이버 밴드. 거기에 매일마다 기사글이 올라가거든요. 좋아요를 일바로 누르시는 분이 지금도 이 어머님이세요. 큰애를 대학을 보냈는데 왜 누르실까요? 둘째가 있으니까. 계속 공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고등부 네이버 카페도 있는데 거기 입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도 매일같이 들어오셔서 15분, 20분 정도 루틴으로 삼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계속 보시게 되는데 예외가 없습니다. 학부모님이 어머님이 아니시라면 아버님이 아니시라면 어머님이라도 입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많이 하시면 하시는 만큼 혹은 적게 하시는 것만큼 딱 그 수준이에요. 애한테 더 바라지도 마세요. 걔는 딱 그 수준만큼만 소화하고 그걸 가지고 대학에 가시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고1 올라가면 통사통과의 매뉴얼들이 뭐 이건 목차예요. 목차에서 이제 스마트 시티라든가 인권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가 어떻게 뽑아지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중등부에서는 지금 이제 주제토론 글쓰기 요게 혹시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이제 세특이라든가 생기부 이해를 너무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중학교 때 아이들한테 이런 작업을 시켜요. 우리말로 쓰는 거예요. 이제 좀 레벨이 높은 중3반 애들은 영어로도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특은 결국 애가 쓰는 거고 아이가 그 내용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되고 무슨 내용이 들어가고 무슨 내용이 불필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서 이번에 저희가 스포츠 연예계를 강타하는 학폭 미투라든가 ESG 경영 둘 중에 네가 좋아하는 주제 하나 골라.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글쓰기를 해봐. 그래서 본인의 생각 작성하게 해서 저희가 카페에 아이들 이걸 시켜가지고 이제 첨삭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아직 진행을 안 하신 학생들은 이제 그 뒤에 아마 등원을 한 학생들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HP 3반은 드림팀이라고 하는 그 밴드가 따로 있어요.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여기 들어와서 입시 정보도 얘기를 하고요. 질의응답도 하고 이렇게 이제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입시 얘기는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학부모님이 1학년, 2학년, 3학년 많이 섞여 계셔가지고 어디에 포커스를 두기가 조금 어려워서 좀 장황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일단은 죄송하고 걸러서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그 앞서 있는 이런 그 커리큘럼을 좀 보시면은요. 제가 이거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다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 갈무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학년은 지금 현재 VJ 3, 4, 5 이렇게 VJ 3, 4, 5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1학년은 저희가 그런 아이들이고 정말 교재 자체도 뭐 수능 교재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단어 외우고 듣기, 독해, 문법 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고요.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부터는 어떻게 보면 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여전히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독해, 듣기가 있는데 특히나 제2탑반 그러니까 2학년 중에서 제일 레벨이 높은 제2탑반은 와 걔네가 진짜 잘해요. 지금 현재 중3의 초반보다 잘해요. 지금 현재 재원이 많이 있고 거의 뭐 약간 미쳐있는 것 같은데 완전 분위기가 딱 세팅이 돼가지고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점수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지금 수능 모의고사 봐요. 저희가 2학년이지만 그래서 제가 과거에 처음에 학원 차릴 때에도 초등학교 6학년 애들도 고1, 3월 모평 풀리면 다 맞는 애들이 나오거든요. 그 기준을 우리가 제시하기 나름이에요. 걔네는 뭘 모르지만 이 정도 충분히 풀 수 있고 뭐 토플 교재, 무슨 교재 막 하고 있는데 점수가 나와요. 저 사실은. 근데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평은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레벨이 높은 애들은. 듣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2탑반 애들은 교재가 지금 거의 중3 중간반 수준하고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2탑반의 그 독해 교재에 꽂혀있는 교재는 예일여고 1학년 내신 교재예요. 지금 상승이라는 교재가 그 유형 픽도 마찬가지고 이제 지금 고1 현장에서 서부학군에서 쓰고 있는 내신 교재 요것들이 이제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3에 올라가면 기초반이 HP 원반입니다. HP 원반에 해당되는 학부모님들 계실 것 같은데요. 원반은 지금 이미성 강사가 담임을 맡으셔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3월 학기에 저희가 구획을 짤 때 이미성 강사가 굉장히 그 야심차게 두 가지 스타일로 좀 나눴어요. 그래서 특별 관리를 할 수 있는 애들, 근데 너무 빡세갖고 막 못 따라오겠다 하는 애들 억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특별 관리 하는 애들은 지금 보시면은 시수가 좀 달라요. 그래서 와서 여기서 더 오래 잔류를 하고 시험을 더 보고 통과를 해야만 집에 갈 수 있고 문법 클리닉이 또 들어가서 3, 3교시도 아니고 거의 4, 3교시로 구성이 좀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야 너무 처음부터 말하마소로 가면 애들 다 튕겨서 나간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는 듣기 하고 그 다음 시즌에는 문법 클리닉이 들어가고 이렇게 조금 구색을 맞춰서 하면 아이들이 성취도를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찌됐건 간에 신입생들 중에 여기에 들어오고 싶은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아이랑 일단 먼저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HP 원반 애들은 기존에 저희가 안내드리는 시간표가 있는데 그 반 아이들이 이제 빨리 좀 상승을 해야 되니까 지금 그대로 있다가는 너무 진도가 느리고 이제 상승 곡선이 너무 더디다 보니까 이것저것 양념으로 뭘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문법도 들어가고 듣기도 들어간데 특별관리다, 공짜다 이런 말씀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가 일단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님이 억지로 넣으신다고 해서 그게 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상자들한테는 안내를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2하고 3는 지금 최고원 강사하고 이미성 강사가 교차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두 분 강사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한 명이 다 맡아. 문법 독해 듣기 한 명이 다 해. 이 사람 저 사람 툴타게 하지 말고 그냥 한 명이 다 해버려. 그래서 책임져. 점수 다 내버려. 그러니까 문법 이 선생님 들어가고 독해 저 선생님 들어가서 이렇게가 아니라 이미 선생님이 H2 맞았어? 그러면은 그 반은 선생님이 다 수업하는 거야. 그리고 점수를 보여줘야 돼 나한테. 요거를 언제까지 어떻게 보여줄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을 짜기 시작한 거죠. 3도 마찬가지예요. 3는 지금 최고원 강사가 전담을 해서 다 맡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구성이 됐고 교재도 좀 오픈을 해드렸고요. 구성에 대해서는 강사님들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맡은 반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갖고 있고 어떤 관리를 하는지를 강조하는 부분이고, 특별히 저희가 작년부터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뭐냐면은 리뷰 테스트입니다. 리뷰 테스트. 그러니까 지금 애들은 수업을 2시간 듣고 단어를 보고 또 이제 리뷰 테스트를 보고 단어와 리뷰 테스트가 통과해야 집에 가는 시스템이거든요. 중학교 3학년은 거기서 이제 모의고사를 하나 또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리뷰 테스트라는 게 저번에 배웠던 내용에 대한 복습 테스트잖아요. 근데 그 복습 테스트를 내는 게 강사들이 되게 머리가 아파요. 왜냐면 그거를 만약에 공부를 안 해왔어요, 얘가. 그냥 이제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시험을 딱 봤는데 어차피 탈락각이야. 그러면은 그냥 딱 보고서 답지를 보고서 그것만 외워가지고 띠띠띠 저 통과했어요, 제 시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시험에 의미가 있는 시험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암기반에서는 제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관식이 들어가고 영작이 들어가고 단순 암기로는 한계가 있는 시험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작년에 되게 많이 구획을 해서 한 2달 동안 매주마다 저거를 계속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님들이 다 이번 주 거 갖고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보고 야 이렇게 빡세게 하면 애들이 어떻게 통과하냐? 다 탈락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니래요. 다 통과한대요. 그래서 몇 퍼센트가 통과하는데 기본적으로 40%는 통과를 해야 애들도 성취도가 있고 해볼만 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기엔 되게 어려웠거든요.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내신 기준으로 봤을 때 3, 4등급 애들도 못 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기초반부터 시작해서 다 그걸 통과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뮬로 돌려보고 몇 주간의 그 데모를 다 마친 다음에 지금은 정착을 해서 지금 한 6개월 이상 동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님들 리뷰 테스트가 좀 빡세다. 한 페이지짜리가 아니에요. 2페이지, 3페이지짜리입니다. 거의 다. 문법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통과를 안 했다는 얘기는 공부를, 복습을 좀 덜 했다는 얘기고, 따라서 여기서 제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서 가는 것조차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단어는 뭐 말고, 예, 2절은 안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니까 여기서 이렇게 좀 단련을 해서 가면은요, 다른 지역 가도 잘해요. 제가 시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오버해서 해놓으면 고등학교 아무리 빡센 데 가서도 잘하고요. 엉덩이 붙여서 앉아서 훈련하다 보면은 아 별거 아니다라고 또 생각이 되고,
그 습관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 습관을 만드는 게 가장 우선순위다. 이런 목표를 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정확하게 딱 1시간 반 이렇게 했는데 궁금하신 점이나 건의사항이나 뭐 특이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좀 드릴게요. 카메라는 꺼주시겠어요?